삼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4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5월 8일 어버이날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3월 1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개묘년 정사월 병인일이 되겠고 일진은 병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자, 4월의 병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를 보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화가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불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말합니다. 열기라고 하는 것 따뜻한 정도의 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태양 온도가 거의 수만 도 이상 올라가죠. 그 정도까지 엄청난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병화 같은 경우에는 양중지존이라고 해서 양을 대표하는 그러한 일간이 바로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는 여름이 되는 것이고, 방향으로는 남쪽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 붉은 봉황이라고 해서 주작이 주관하는 신이 됩니다. 그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인의예지시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밝음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인의예지 중에서 남한테 보여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의를 우리가 남한테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주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화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화는 양화가 됩니다. 그래서 양중지존이라고 하죠. 양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목화가 양이지만은 화 중에서도 양중의 양은 뭐다? 음화가 아니라 양화인 병화가 되는 것이고, 양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화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화가 되겠습니다. 음화, 얘는 같은 불이지만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음이 있다고 해서 차가운 불 이렇게 가끔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 불이 차갑지는 않습니다. 불은 당연히 뜨거운 것이 바로 불이고요. 상대적으로 정화인 음화는 양화인 병화보다 좀 덜 뜨겁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병화라고 하는 것이 1000도 정도의 온도라고 봤을 때 정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1000도 이하가 되는 것이 1000도 이하. 예를 들면 100도짜리 또는 200도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300도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예를 들면은 병화가 10,000도인데 정화가 1000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항상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 음양은 항상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 어느 쪽이,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천편일률적으로 절대적 평가로서 1000도 이상 넘어가면 병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둘을 항상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개념과 정화라고 하는 개념, 양화라고 하는 개념, 음화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물상으로 표현할 때 병화 같은 경우에는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에 많이 비유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 같은 경우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촛불 같은 거라든가 모닥불 같은 것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 기준도 무조건 절대적으로 태양이 병화가 되는 것이다 또는 촛불이 정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촛불이 두 개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1만 촉광짜리 예를 들어 촉광이 그렇게 한 30촉광짜리 초가 라고 봤을 때 1, 2촉광이면 당연히 같은 초지만 등촉지화지만은 밝은 것이 어떻다? 양화가 된다. 이렇게 상대적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병화를 태양지화 또는 정화를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강학상 여러분들한테 이해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상대적인 이러한 개념으로서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이든 정화이든 뜨겁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떻다? 치열해지게 되면 안 된다. 치열해지게 되면, 물론 화라고 하는 것을 빛으로도 보고요. 빛과 열로 볼 수 있죠. 열. 근데 일간이 화일 때는 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
빛으로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많이 있는데, 일간이 비칠 때는 빛은 강해지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일간 빛은 강해질수록 내가 더 돋보이는 것이니까. 하지만 화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열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주변에 있는 나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사람들은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이 예를 들어서 병화일 때 또는 일간이 정화일 때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빛도 강해지지만 열도 강해지죠. 빛은 일간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열이 너무 뜨거워지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임수죠. 임수라고 하는 칠살 평관을 얻어서 임수를 얻게 되면 이 임수는 빛은 보광하고 뜨거운 열기는 조후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게 됩니다. 이거는 비단 병화뿐만 아니라 정화가 왕했을 때도 어차피 치열해지게 되면 빛과 열이 같이 뜨거워지는 그런 현상인데, 빛은 보광을 하되 열은 조후를 해야 되죠. 따치 임수라고 하는 것을 대동해서 병화도 정화도 보광하고 뜨거워지면 뜨거워지는 경우에는 어떻다? 그렇죠. 조후한다. 근데 이렇게 일간 병화, 일간 정화가 신왕했을 때는 임수를 쓰지만, 그러면 일간 병화가 신약했을 때는 어떻다? 이때는 빛도 약하고 열도 약하죠. 하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특히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신약해도 일간 병화의 빛은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신약하게 되면 그 빛이 작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준 연후에 그때 임수를 쓰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일간이 왕하면 먼저 임수를 쓰지만, 병화는 약한 경우에는 먼저 간목을 쓴 연후에 임수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정화 같은 경우는 임수를 당연히 정화가 임수를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정화 같은 경우는 등촉지화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추나추동을 막론하고 정화는 간목을 얻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이거는 또 내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 있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고,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 월의 지지라고 해서 월지라고도 하고요. 월령,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 안에, 즉 춘하 추동이라고 하는 계절 안에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귀격, 북격, 부귀격의 사주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하면 빈천한 또는 비난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월령이라고 하는 애는 절기라고 하는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 4월의 절기는 입하, 여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입하가 되어야지만 진월에서 사월로 계절이 바뀌고 월이 바뀐다. 그리고 인묘지는 동방목으로서 계절이 봄이지만은 사오비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계절, 3개월은 이때는 하절이라고 해서 여름이죠.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염상절이라고 합니다. 염천지절이라고도 하죠. 염천지절이라고도 이렇게 표죠. 쉽게 말하면 겁나게 뜨겁다라고 해서 혹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정도 한 40도 정도 올라가면 진짜 기겁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죠. 데프리카라고 하는 대구도 한 40도, 42도까지 올라가는 것까지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50도까지는 또 올라가지 않죠.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50도 넘어가서 굉장히 뜨거운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라고 하는 것은 그죠,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 그랬죠. 수만 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태양은 수만 도 이상의 온도를 가지고 있죠. 이 태양이 지구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60도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곳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죠, 너무 뜨거우면 안 된다. 그래서 4, 5, 비월은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필요하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은 식혀주고 너무 차가운 것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뜨거운 혹서기의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있어서 뭘 해줘야 된다?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야 된다. 이때 수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임수와 개수라고 하는 것인데, 조후를 위해서는 개수를 쓰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크고요. 병화라든가 정화를 보강시켜주는 것에는 임수를 쓰는 것이 공력이 크다. 근데 임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다? 조후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수가 없는 경우에 임수는 쓸 수 있지만은, 보강하는 용도로서 임수가 없을 때 개수는 쓸 수 있다 없다? 개수는 조후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은, 병화라든가 정화를 뭘 할 수는 없다? 보강할 수는 없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토의 여기가 뭐가 됩니까? 그쵸. 화토의 임관지가 되기 때문에 4월은 화토가 모두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병화인 것이고 양화인 병화가 이렇게 원령을 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신왕사주가 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는 일간이 왕하면 뭘 얻어야 된다? 임수를 얻어서 병화의 빛은 보강을 해주고요. 뜨거운 4월의 열기는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개수가 있었어도 이거는 조후는 할 수가 있죠. 만약에 4월에 임계수가 모두 이렇게 있게 되면 선생님 이건 관사론잡이 돼서 나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이때는 용도가 다른 것이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임수는 병화를 보강하는 데 쓰고요. 개수는 뜨거운 4월의 열기를 조후하는 데 쓴다라고 해서 이때는 물론 관살혼잡이 되기는 하지만 어떻다? 이거 관살혼잡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관살혼잡이 되는 것은 병화가 4월, 5월이 되었을 때 관살혼잡이 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한다 라고도 했습니다. 단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없어요. 하나밖에 취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 개수보다는 임수를 얻는 것이 공적이 더 크다. 단 4월은 화토가 왕한 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절지, 굉장히 약할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금이라든가 신금, 특히나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이렇게 생해주게 되면은 사주의 배득중화라고 해요. 배득중화라고 해서 사주의 중화를 얻는다. 배합으로서 사주의 중화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의 병화는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하고 4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우하되 임수 자체가 매우 하기 때문에 재성으로서 임수를 보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임계수가 같이 있어서 관사론잡이 돼도 오히려 나쁜 것이 아니라 아주 더 좋은 사주 국세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의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과 원령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뭘 본다? 격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틀을 알아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병화는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있는 사화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고 해서 원래 사화는 음이지만은 양화라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양대 양이 되는 것이고 화가 화를 봤을 때 저건 비견이지만 비견격이라고 하지 않고 일간이 원령을 얻고 인관지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양간은 걸로격이라고 이렇게 공식 격이 있고요.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은 왕자 그거 있죠. 억부용신법이라고 있죠. 억부용신법, 용신을 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왕한신은 관성으로서 억제를 하고 약한 일간은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왕한신은 억제한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고요. 왕한신은 오히려 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병화 같은 경우 양화인 경우 왕한 경우에는 왕자의 설보다는 왕자의 억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한 병화를 갖다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이론상으로는 왕신을 억제한다라고 그러지만 일간의 특성상은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하고 4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금으로서 임수를 갖다가 뭘 해줘야 된다? 보좌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사라고 하는 월지 안에는 뭐가 있냐? 월령 안에는 뭐가 있냐? 무토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건 뭘 식신격으로도 볼 수 있다 또는 식신격 사중무토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식신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중요한 것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건 제격 편제격으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병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 경금 투출하게 되면 편제격의 신왕 제왕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단 여기서 경금 자체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화 자체가 너무 왕하면 금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또 이 화를 갖다가 다시 뭘 해줘야 돼? 억제해줘야 되죠. 물론 임수로서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준다. 결국은 똑같습니다. 임수를 써서 경금을 쓰나 경을 쓰고 임수를 쓰나 결국은 똑같지만은 일간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뭐다? 임수를 쓰는 것이 정법이다라고 임수를 먼저 쓰고 경금을 나중에 쓰는 것이 정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원령을 보면 정화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겁제죠. 그렇다고 해서 겁제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병화가 4월에 태어나서 왕한데 겁재가 투출하게 되면 더욱 일간이 왕해진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인에 해당이 되죠. 병화 일간 입장에서 인성은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승목, 물기를 머금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뜨거우면 승목도 다 타버릴 수밖에 없겠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인이라고 하는 화가 있습니다. 병인 일주가 되죠. 이 목도 당연히 화를 생해주는 역할로 보니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거의 이거는 신왕 무의한 사주 구조가 되죠. 일간영화인데 의지할 곳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일간영화할 때 의지하는 것은 뭐에 의지한다?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재성 등등 있어야지만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하든 설계하든 할 수가 있는데 일간영화인데 뭐 인비만 계속 있다. 인성이라든가 비견급제만 있다. 이것이 마찬가지잖아요. 병화가 4월에 태어나서 왕한데 겁재가 있고 인성만 있는 상태죠. 그러면 왕한데 계속 일간만 왕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연간의 개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자, 개수는 병화 입장에서 정관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는 임수를 써야 되는데 개수가 있으면 이 개수는 뭘 할 수는 있다? 조후할 수 있다.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데 화가 너무 왕한 상태에서 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 개수가 뿌리를 들 것이 없으니 화다 하면은 수갈 한다 그러죠. 화가 너무 많게 되면 수가 고갈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개수를 생기셔서 개수의 뿌리를 얻는 것이 급선부가 되겠고 임수를 얻는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자, 개수가 3주까지만 듣고 봤을 때 뿌리가 없어가지고 신왕무의하는 그런 구조, 독수건, 독수오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나의 수가 뜨거운 물 열기에서 볶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수를 얻게 되면, 시지에서 자수를 얻게 되면 개수가 이 자수의 뿌리를 얻습니다만은 문제는 4월은 제가 화토 동궁이라고 해서 화토가 임관지가 되는 것이니 화만 왕해지는 것이 아니다. 토도 같이 왕해지기 때문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무토는 개수를 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수를 얻는 이익보다는 무토를 얻어서 개수가 깨지는 것이 오히려 좋지 못한 구조가 될 것이고요. 무자시보다 더욱 안 좋은 것은 무술시죠. 그래도 무자시는 자수라도 얻고 있었지만 무술은 그거마저도 없고 개수가 뿌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화는 뜨거워서 화다수갈이 되고 토가 많아서 개수를 매몰시켜 버리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구조의 상황이 되는 것이고, 경인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경금이 개수를 생할 것 같지만 지지로 보면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요 4월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편제격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인목 두 개의 묘목, 그 다음에 4월 4에 뿔을 든 정화까지 투출하게 되면 경금이 제 아무리 개수를 생하려고 하더라도 정화가 경금을 갖다 가만두지 않겠죠. 생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구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거 여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경신신유대운 매우 좋아야 되는데, 경신대운 때는 사실 합도될 수 있지만 인신충이 됐죠. 신유대운 때 묘유충이 되죠. 이 20년 동안 좋아야 될, 그러니까 어렵게 한 30년 살았는데 경신신유대운 좋을 줄 알고 넘어갔더니 인신충이 묘유충 당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니까 여명은 조금,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임수가 투출되어 있죠. 개수도 투출되어 있죠.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관살혼잡이 되는 것이 나쁘지 않다. 단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임개수가 뿌리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있고요. 그래도 진의 뿌리를 두죠. 진은 수의 고지라고 해서 관성이 임묘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관이 뿌리를 얻었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는 좀 나쁘게 보지 않고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관사론잡이 돼도 나쁘지 않고, 개사, 가보, 을면은 역시나 특히나 이제 가보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이건 뿌리가 전무합니다. 전무하죠. 아무 데나 들 곳이 없는 것이 바로 이 개수가 되기 때문에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데 역시나 개수가 독수오곤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고, 원래는 좋은 생시가 병신시여야 되는데 이거는
인신상충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안 돼. 어떤 분들 인사신 사명 아닙니까? 이거를 사명으로 보는데 이건 사명보다 더 안 좋은 인신충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인사신 사명은 논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시도 제가 봤을 땐 좀 부족하고요. 기해시 같은 게 해수가 있어서 나쁘진 않다 하더라도 역시나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기토는 개수를 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제가 봤을 때 상관, 경관이 돼서 좋지 못했죠. 기축시도 마찬가지로 상관, 경관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 기축이 되면 상관인 기토가 정관인 개수를 파하는 구조가 되어 사고 많이 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본시 좋아야 할 생시가 병신시이지만 그건 인신충돼서 골라서는 안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임진시 정도 딱 골라야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어버이날 부모님께 효도 많이 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